예민수의 경제토크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님 함께합니다. 전력기기, 변압기, 전선 아주 핫한 섹터인데요. 말씀 나누겠습니다. 너무 올라요. 뭐 아마 네. 그때 살 걸 하는 분들 가운데 그죠. 네네. 뭐 LS 일렉트릭, 전선주 그때도 얼마 전에도 굉장히 비쌌거든요. 네네. 계속 올라 어디까지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선주나 변압기가 많이 올라가는데 네네. 우리가 이제 외국계 쪽의 IB 쪽 매니저들이 네. 아직도 원자재 쪽에 그 투자 비중이 포지션이 거의 바닥권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근데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최근에 원유가 빠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원유와 관련된 그 공매도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숏 포지션이. 그래서 원유를 좀 올라가지 않는 쪽으로 보는 것 같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자재 쪽이 그런데 근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최근에 이제 오늘 그 이 원자재 구리 관련된 이야기는 골드만삭스의 리포트를 좀 제가 언급을 드릴 텐데 네네. 골드만삭스의 리포트의 언급에 따르면 2000년도에 접어들면서 원유가 급등했던 시절 2000년도 접어들면서 그런 것들 그리고 2020년도에 접어들면서 뭐가 급등했습니까? 리튬 가격. 네, 그렇죠. 리튬이 천정부지로 물론 이제 지금 많이 때문에. 빠졌지만 그런 거고 그 최근에 또 많이 올랐던 게 딱 하나 있죠. 구리. 그것도 아니면, 있지만 네. 그 바로 전에 네. 코코아. 아 코코아. 뭐 정신없이 올라갔거든요.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어떤 수요가 발생되면 뭐 10%, 20%, 50% 이게 끝나지 않고요. 가격이 몇 배 이렇게 막 올라갈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골드만삭스 이제 리포트 자료 내에서 그렇게 언급이 돼 있어요. 2000년도에 원유의 어떤 급등, 그다음에 2020년도에 우리가 리튬에 대한 급등, 그리고 이제 최근에 코코아 관련된 급등, 그리고 이제 따라오는 것들이 이제 구리가 가격이 올라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합니다. 근데 실제 보면은 지금 우리가 뭐 국내 수출액 관련된 부분들을 좀 본다면 1분기 수출입 지표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수출액이 이 전력기, 전기기기 관련된 수출액이 어떻게 되냐. 실제적으로 1분기 수출액이 38억 5,900만 달러. 이게 지난해 같은 기간 36억 8,400만 달러 비교하면 4.7%포인트 일단 증가는 했습니다. 네. 긍정적인 그림이 나올 것 같고요. 뭐 잘 아시다시피 AI 때문에 데이터 센터가 확장되고 그다음에 북미 쪽에 노후망에 대한 여러 가지 교체 수요 이런 것들도 그렇죠. 여전히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변압기와 배전, 제어기, 충전기기들 이런 것들 케이블에 대한 수출이 역시 늘어날 수밖에 없어서 변압기 수출과 전선 수출이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좀 따져보면은 변압기 같은 경우는 수출이 5억 4,400만 달러까지 나왔는데 전년에 어느 정도 나왔냐면 같은 동기에 2억 9,900만 달러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변압기 수출이 1분기만 놓고 보면 81.8%포인트가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전력 케이블 보면은 4억 6,400만 달러에서 이번 1분기에 6억 7,600만 달러로 45.7%도 급증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가가 움직이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워낙 이제 지금 수출 지표가 이렇게 급하게 많이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이제 대장주로는 뭐 현대 일렉트릭, 그다음에 LS 일렉트릭, 뭐 LS 가온전선, 대원전선, 뭐 세명전기, 그다음에 일진전기 등등을 포함한 이 전선 뭐 이렇게 변압기 이런 쪽이 굉장히 좋은데 실제 지금 미국 쪽에 나오고 있는 대장주는 뭐냐면 이튼이라는 종목이다. 이튼. 그다음에 우리가 뭐 제너럴 일렉트릭 이런 종목인데 어제 기준으로 봐서도 지금 미국 시장에서 지금 신고가가 계속 나오고 있죠. 이튼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밸류에이션을 이제 멀티플로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이튼은 30배가 넘습니다. PER 기준 30배가 넘고요. 그러면 글로벌 전력기기 관련된 변압기 관련된 회사들의 글로벌 피어들의 평균 밸류에이션이 한 25배, 26배 정도 되거든요. 이트는 31배, 32배까지 올라왔습니다. 신고가고요. 그런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국내 시장에서 지금 대장주로 이야기할 수 있는 현대 일렉트릭이 20배를 좀 넘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글로벌 피어 대비 평균치로 따지면 한 25, 6배 정도니까 한 20% 정도 아직은 좀 남아 있다고 시장을 보는 것 같고요.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도 그죠? 네,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이익이 따라오니까 PER 밸류는 그렇게는 안 높군요. 네, 그래서 그래도 이제 그게 현대 일렉트릭이 국내에서는 제일 높고요. 그러니까요. LS 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PER이 20배가 안 돼요. 16배, 17배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뒤따라서 LS 일렉이나 이런 게 따라가는 이제 거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로직이 아닐 때는 전력기기 변압기에 사실 그렇게 20배까지 안 좋죠. 안 좋죠. 예, 과거 기준으로 10배도 안 좋고요. 그러니까 과거 기준으로 맞습니다. 그죠? 예. 근데 그때는 과거 2010년도 때 되게 호황기가 있었어요. 그때는 OPM 마진율이 15%, 16%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2020년도까지 쭉 10년 동안 완전히 망가지면서 뭐 적자가 나고 이랬거든요. 그게 이제 23년 작년도에 한 5에서 6%까지 OPM이 회복되는 구간이었고, 예. 그리고 그게 매출 볼륨이 더 늘어나면서 지금 이제 뭐 마진율이 거의 10%대까지 올라오고 있죠. 네. 과거에
15배, 뭐 16%, 16% 그 정도까지 올라왔던 마진율이 나오기 때문에 매출이 성장하면서 지금 마진율이 더 올라갈 거 지금 보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매출이 볼륨이 늘어나는데 마진율까지 올라가면 예를 들어서 뭐 500억 벌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뭐 매출이 500억을 했는데 50억을 벌었다. 1,000억 하면 똑같이 10%가 아니에요. 마진율이 그때는 뭐 15% 올라가면 뭐 이렇게 완전히 달라지는 구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멀티플도 일단 같이 준다 하더라도 그게 OPM 마진율이 올라가면서 매출이 같이 올라가니까 이거는 좀 다른 국면으로 갈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선이나 변압기기 이런 쪽이 지금 글로벌 피어 그룹들이 30배 이상 그리고 평균치가 25배, 26배 받고 있기 때문에 국내 같은 경우 디스카운트를 준다 해도 조금 더 룸이 있다. 그래서 현대일렉트릭이 먼저 올라가서 20배가 넘게 받고 있는데 LS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이 따라가면 아직 뭐 16배, 17배 정도 수준이니까 뭐 키를 맞춘다 보면 조금 더 분발해서 따라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변압기 수출이 워낙 좋게 나타나고 있다 이 보는 거고요. 더군다나 그러면 구리 가격이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는데 뭐 금 가격도 많이 올라왔지만 구리 가격이 올라갈 때 얼마나 더 올라갈 것인가 이걸 본다면은 뭐 골드만삭스가 이제 최근에 아주 공격적인 이야기를 좀 했지만 최근 들어서 올해 연말 가격대를 보면 기존의 톤당 $10,000 수준으로 골드만삭스는 이미 추정치를 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것을 또 상향 조정해가지고 연말 기준 구리 가격을 톤당 $12,000까지 올린 겁니다. 그래서 연간 예상 평균 가격은 톤당 $9,200에서 $9,800로 또 상향 조정하면서 25년 내년도 같은 경우는 톤당 $15,000까지 지금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거는 결국은 공급 부족이 가장 큰 이슈일 수밖에 없죠. 근데 왜 공급 부족이 나오느냐? 자, 첫 번째. 계절적으로 재고가 양호했던 국면이 끝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재고와 관련된 고리가 좀 있었는데 최근에 수요가 많아지고 또 계절적으로 이제 2분기 이후부터 올해 접어들면서 또 데이터 센터 관련 수요가 많아지면서 구리 재고가 많이 급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절적으로 구리가 재고가 많았던 시기가 지나면서 2분기 이후에 지금 공급 부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일단 하반기에 특히 공급 부족이 심화될 것으로 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재고에 따른 이야기입니다. 재고가 많이 소진됐다. 근데 재고가 소진되는데 수요는 꺾이지 않고 데이터 센터도 더 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거고요. 자, 두 번째로 광산 공급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구리에 대한 광산 공급이 되면 상당히 또 공급이 늘어날 수 있는데 최근에 10년간 놓고 보면 최근에 광산이 새롭게 발견된 광산이 2개밖에 없다고 해요. 그 광산 공급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산이 새롭게 광산이 안 나타나니까 수요는 늘어나는데 그렇죠. 광산이 없죠. 점점 기존 광산에서는 K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광산 공급은 골드만삭스가 지금 올해 2% 증가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존의 공급 광산에 대한 추정치가 6% 늘어날 것으로 추정을 했거든요. 근데 광산을 워낙 못 찾고 광산이 새롭게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걸 2%대로 줄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은 늘어난다는 요지가 있지만 핵심은 늘어나는 게 요지가 아니고 기존의 추정치를 6% 늘어날 거로 봤는데 공급 광산의 추정치가 2%대로 확 줄어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늘어나긴 하지만 거의 미미하게 늘어난다.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하면서 광산이 늘어나지 않으니까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광산 공급이 가장 약한 시기로 지금 구분이 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AI가 터지고 북미 쪽에 지금 새로운 어떤 국민이 접어들면서 노후망 개선이 되고 거의 한 70에서 75% 이상을 지금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북미 쪽이. 근데 북미만 지금 좋아지느냐? 그게 아니에요. 중동 쪽. 이쪽도 마찬가지로 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글로벌 이 전력기기 관련된 부분들 상당히 좀 이야기되고 있다 보는 거고 아까 제가 광산을 거의 이제 개발을 못하고 있다 이야기 드렸는데 아프리카 쪽에 기존의 광산도 지금은 2분기에 구리 생산기지 아프리카 쪽에 그쪽도 또 구리를 캐기 위한 전력 공급도 좀 힘들다고 해요. 구리를 캐려면 또 전기 또 필요하죠. 네.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기존 광산도 약간 광산을 캐기 위한 이런 것들 조금 어려워지는 국면이기 때문에 공급 차질이 결국은 또 있는 거죠. 기존 광산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돌고 돌면서 계속적으로 조금은 공급의 이슈가 장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새로운 구리 수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데이터 센터, 전력 관련된 인프라 투자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니까 결국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인데 자, 그러면 구리가 수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좀 봐야 되겠죠. 왜 그러냐 이야기를 보면 구리 수요의 대부분은 75% 정도가 어디에서 발생하냐? 케이블에서 나옵니다. 케이블. 그러니까 구리는 케이블 쪽에 네. 75%가 케이블에서 나타나거든요. 근데 결정적으로 AI 데이터 센터에 보면 전력의 밀도가 더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다른 전력보다도 AI 데이터 센터 쪽에 들어가는 전력의 밀도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케이블 쪽에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밀도가 높아져요.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BAI 데이터 센터보다 훨씬 많은 구리가 데이터 센터 쪽으로 들어가는 쪽이 훨씬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구리가 들어가는 케이블인데 AI 데이터 센터 쪽으로 들어가는 케이블 쪽에 밀도가 훨씬 더 높게 구리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양이 더 많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AI 데이터 센터의 구리 집약도는 메가와트당 25톤에서 메가와트당 40톤으로 확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가 아닌 쪽의 데이터 센터는 좀 낮게 들어가는 거죠. 메가와트당. 근데 AI 쪽의 데이터 센터 들어가는 쪽은 한 2배 가까이 늘어나는 밀도를 요구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케이블 쪽에 구리 밀도가 엄청 높아질 수밖에 없고 구리 수요가 늘어난다는 그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AI 데이터 센터 말고는 현재 글로벌 경제 시장으로 봤을 때 구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폭이 거의 미미해요. 경기가 뭐 회복 국면은 아니니까. 그렇죠. 네. 경기 기준으로 봤을 땐 구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분이 거의 없다는 거고 AI 데이터 센터 쪽에 이제 지금 집중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주분에서 상대적으로 높여지는데 지금 골드만삭스가 이야기하는 것은 올해 대비로도 26년까지 2배 정도의 구리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26년 정도 돼야만이 가격이 꽤 많이 올라가면서 약간의 그 뭐죠 원유와 같은 그 수요의 마찰 수요 저항이 나올 거라는 거죠. 가격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원유도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면 한 $100 이상 이렇게 배럴당 올라가면 수요가 줄잖아요. 마찰 저항을 받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약간 26년 정도까지는 구리 수요가 2배 정도 늘어나는데 그렇게 올라가면서 어느 정도 가격이 올라오면 26년 정도부터 아마 가격에 대한 저항 마찰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25년도까지는 구리에 대한 가격이 점진적으로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는 25년도까지 좋아지면 주가는 올해까지는 구리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은 긍정적으로 봐도 된다. 26년까지 좋아지니까 네. 그러니까 올해 정도까지는 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지만 아직까지는 좀 충분한 어떤 구리에 대한 상승배를 업사이드를 보면서 관련주 뭐 전선이나 변압기 쪽의 가격이 충분히 증가가 되면서 많이 올라올 수 있다 보는 거고요. 현대일렉트릭이나 뭐 대장주는 결국은 이유가 있습니다. 북미 쪽의 캐파를 증설했던 그런 종목은 북미 쪽에 현지에서 만들어내는 게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OPM 마진을 가져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멀티플을 높게 주는 거고 미국 북미 쪽의 캐파 증설을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던 회사들은 다소 좀 OPM 마진율이 낮게 형성되겠죠. 네. 현지에서 만들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차이가 아마 PER 밸류가 좀 지금 차이가 나면서 주가 움직임이 다르게 움직이는데 대응을 하겠죠. 뭐 M&A를 하든. 근데 그것도 쉽지 않아요. 많은 물량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구리 관련된 부분 아니면 변압기 관련된 종목들도 전 세계적으로 구조조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감당할 만한 회사가 많지 않고 일부 현지에서 캐파를 이미 증설한 현대일렉트릭 역시 대장주인 이유는 거기에 캐파가 이미 이제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멀티플이 높게 나오는 거고 그게 안 됐던 회사들은 조금 낮은 멀티플을 받으면서 따라는 가죠. 그런 분위기가 따라가면서 편성되는데 아무튼 그런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구리의 수요 탄력성이 매우 낮고 구리에 사용되는 상품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2000년도에 석유 급상승 그리고 2020년도에 리튬의 급상승 그리고 최근에 코코아의 급상승 더불어서 구리의 어떤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 충분히 논할 수 있다는 골드만삭스의 어떤 그런 리포트는 어느 정도 일견 우리가 봤을 때는 합리적으로 타당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뭐 변압기 쪽 현대일렉트릭이나 뭐 네.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뭐 실적되고 주가 올랐고요. 네. 그다음 풍산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네요, 그죠? 네, 이런 맞습니다. 것도 이제 구리나 이런 거 풍산도 많이 올랐고. 다만 최근에 조금 우려스러운 거는 이제 전선주 이런 것들도 이제 후발로 갔는데 네. 좀 가벼운 전선주들까지 막 급등을 하잖아요. 네, 맞아요. 네, 네. 이런 게 변동성이 있으면 나중에 좀 맞습니다. 늦게 사신 분들 고생하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예, 충분히 공감이 네, 가는 네. 이야기고요. 사실 뭐 재룡전기 뭐 네. 등등 포함해서 뭐 전선주도 막 급등락하는 네, 모습이 네. 많이 보이죠. 그러니까 전선은 뭐 땡땡 전선 몇 개 있는데 제가 일부러 얘기를 안 하는 거고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무슨 전선만 붙으면 막 그러니까, 급등하는 네, 분위기가 네, 나오니까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네. 건 맞고요. 그렇다고 이제 시가총액이 큰 종목을 땡겨 올리려니 시장에서는 그런 많은 수급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선주가 네. 중소형주들이 너무 이제 심하게 아유, 움직이는데 조금 편안하게 보시려면 예를 들어서 뭐 일진전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리고 LS 그룹들 LS가 역시 뭐 전력 케이블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좀 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뭐
아싸하게 우리가 뭐 많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하겠다. 뭐 그러면 뭐 다른 전선주를 매매를 하시겠지만은 실적단을 봐야 되겠죠. 봤는데 뭐 매출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 적자 나고 뭐 이런 회사가 만약에 전선주로서 이름을 붙이고 있다면 뭐 급등락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그런 종목을 과감하게 매매를 하는 것은 굉장히 리스크가 크죠. 그래서 일단은 재무 구조를 좀 실제 보시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좀 안정적으로 가려면 결국은 LS 그룹주가 그래도 좀 편안하지 않을까. LS 그룹주가 그런 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일진그룹도 상당히 좋죠. 일진전기나 이런 것들도 뭐 아주 급등락이 심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재무 구조를 가진 종목들 중심으로 약간 변동성이 좀 낮아서 뭐 올라갈 때 좀 덜 올라간다고 보더라도 만약에 잘못됐을 때 뭐 고점에서 잘못됐을 때는 훨씬 더 좀 안정적이라는 점에서 아니 변동성이 훨씬 있고 탄력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아시는 분은 하시면 돼요. 네, 맞습니다. 예. 다른 사람한테 안 물어봐도 사신 분들은 괜찮아요. 네. 근데 전선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은 사실 확신이 없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죠? 예. 그런 분들은 가더라도 좀 알려진 종목, 그죠? 큰 종목으로 가야 그렇죠. 고생 네. 안 한다. 일진전기 같은 뭐 이런 것들도 뭐 네. 최근 주가 보면 편안하거든요. 네, 그렇게 네. 급등락이 최근에 물론 오르긴 했습니다만 뭐 10,000원대 초반 뭐 12,000원대부터 올라오기 시작하고 20,000원대 올라왔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뭐 최근에 무슨 전기 붙었다고 서너 배 올랐다. 이거는 조금 쉽지 않은 구간인데 뭐 그런 종목들이 사실 좀 매력적으로 손이 가긴 가죠. 그러니까요. 매매하는 네, 입장에서 네, 개인 네. 투자들은 뭐 급등락을 막 하니까 가는데 재무구조 상에 뭔가 이상하다. 이게 뭐 흑자도 제대로 못 내고 굉장히 취약한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네. 올라간다는 것은 좀 따라가기 좀 힘들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금은 천천히 움직이더라도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풍산이 너무 많이 올랐다면 결국 LS 그룹주들이 아무래도 가장 특화된 회사잖아요. LS 뭐 일렉트릭도 변압기 쪽이 좋지만 전선주를 봤을 때도 주 LS라든지 LS 관련된 종목들이 결국은 가장 그래도 사업을 잘 영위하고 있는 회사들이니까 조금 큰 종목 중심으로 좀 안정적으로 뭐 아주 초입의 주가 움직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어느 정도 올라 있는 상태에서는 조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재무적으로도 충분히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종목을 좀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경제토크 오늘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